이번 강의는 국민연금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적립식 제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입 직후부터 수십 년간 적립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을 위해서는 연령이 60세에 이르러야 하고 총 가입 기간도 최소한 15년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노령연금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데 반해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은 인구가 늘고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당시 그 설계자들이 국민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저축 증대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법의 기금 관련 조항을 주의 깊게 보면 정부가 국민저축 증대 효과와 별개로 엄청난 규모로 축적될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원하는 투자 및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법에 따라 9에서 10일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86년법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책임이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아닌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했고 보건사회부 장관은 부위원장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과 동시에 기타 사용자 대표, 사용자 외 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관계 전문가 목세 위원들은 모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연금은 경제기획원이 기금의 운용과 투자 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의 적립금을 정부 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73년에 이미 정부는 중화학공업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목적의 투융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합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예탁금을 활용해서 투융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기금을 관리하는 관행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역시 경제기획원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는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공공부분 기금 전액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개발 등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1993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위 공자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강제 예탁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 예탁금은 국회 보고 없이 재무부 장관 결정으로 투융자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자법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자금을 사용할 때 국회의 승인이 불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용처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자 공공자금이 공적인 목적 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석유사업기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다행히 투융자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손치더라도 내부거래 방식에 숨겨진 채무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 이상의 과잉 투융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누적된 숨겨진 채무가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정부는 강제 예탁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예탁금에 대한 금리 산정 시 5년 만기 국공채 금리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기예금 금리, 예탁금리, 금융부문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예탁금리가 금융부문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고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 제도 시행 초기 최적 투자 방법은 위험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립식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수입이 매우 큰 반면 연금 지출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연금 지출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적립금의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크게 높여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가 가능하면 고위험 자산의 높은 변동성, 다시 말해 하락장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국공채 금리로 특별회계에 강제 예탁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 전체를 수익성과 위험이 모두 낮은 무위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강제 예탁 규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실제 자산 배분이 이론적으로 최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정반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가입자는 더 나은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해야 합니다. 연기금을 국가의 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운용 방식은 일반적인 공적연금 지배구조 이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지배구조에 관한 표준적인 이론에 따르면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수탁자, 이를테면 국민연금공단에 신탁한 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입자가 기금의 주인이고 정부는 단순히 수탁자가 됩니다. 수탁자는 오직 신탁자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일반적으로 신의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수탁자가 이러한 신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가입자는 자신의 돈, 즉 보험료를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의 입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을 예컨대 공공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신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투자의 수혜자는 납세자 혹은 국민인데 그것이 가입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위험을 고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재무적 목표만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금이 재무적 목표를 벗어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전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수급자의 급여가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 재정 안정이 훼손돼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조세가 투입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의 주인이 가입자가 아닌 납세자 또는 일반 국민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국민연금법에는 기금 고갈 시 국고에 의한 적자 보전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적자 발생 시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녀 위험 부담자가 납세자가 아닌 가입자,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유력 시민단체 중 하나는 1995년 2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심리하던 서울지방법원은 199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공자법 및 국민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1996년 10월에 헌법재판소는 공자법 및 국민연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합헌 판결은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지 그 법이 결점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9년 공자법 개정을 통해 강제 예탁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예탁금을 2001년까지 모두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8년은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해인데 한국은 외환 확보를 위해 세계은행과 구조개혁 차관 도입을 약속합니다.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세계은행이 차관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제도의 폐지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부였습니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했는데 1998년 노사정이 국민연금 기금 강제예탁제도의 폐지를 의결하면서 1999년 공자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강제예탁제도가 폐지됩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의 경우 199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자녀 위험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연금 재정 적자 시 정부에 의한 보전을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기금은 1999년 이후에도 강제 예탁이 지속됩니다. 여하튼 1999년 공자법 개정으로 적어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금 운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공자법 개정 이전의 뜨거운 논란은 뒤이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민연금 1차 개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